형, 이게 진짜야? 진수의 손이 떨렸다. 500억이 서랍 속에 있었다. 7년 동안 68세 청소부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에 숫자가 떴다. 4,998억 원. 준호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반지하 방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USB. 겉면에는 아버지 손글씨가 있었다. 우리 것 아님. 꼭 주인 찾아줄 것. 법적으로는 두 아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으셨다. 내 돈이 아니니까. 통장 잔고 27만 원으로 30년을 사신 분. 500억을 지키신 분.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선택이 시작된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500억 뒤에 얼마나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2023년 2월 28일. 그날따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호는 반지하 계단 앞에 섰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웠다. 형? 뒤에서 진수가 불렀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들어가자. 문을 밀었다.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다. 준호는 한 발짝 들어섰다. 진수가 뒤따라 들어왔다. 좁은 방이었다. 창문은 작았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벽에 얼룩이 져 있었다. 진수가 방 안을 둘러봤다. 말없이 서 있었다. 준호는 벽에 달력을 봤다. 2023년 2월 23일에 빨간 동그라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옷장 볼게. 진수가 옷장 문을 열었다. 작업복 3벌, 낡은 점퍼 1벌. 그게 전부였다. 진수는 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 한 권이 보였다. 집어들었다. 마지막 잔고. 27만 원. 준호는 통장을 내려놓았다. 손이 멈췄다. 형, 이거. 진수가 서랍 안쪽을 가리켰다. 일기장 4권.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준호는 USB를 집었다. 검은색. 겉면에 흰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중요. 우리 것 아님. 꼭 주인 찾아줄 것. 2018년 3월. 진수가 테이프를 읽었다. 우리 것 아님? 준호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일기장부터. 준호는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2018년 3월 16일. 오늘 쓰레기 더미에서 USB를 주웠다. 안에 코인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했다. 다음 장. 2018년 9월 21일. 경찰에서 가져가라고 했다. 주인이 안 나타났다고.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준호는 책장을 넘겼다. 2019년 4월. 준호가 취업이 안 된다며 운다.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 2020년 7월. 허리 수술비 500만 원. 없다. 참고 일한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USB 안에 얼마가 있을까? 알고 싶지 않다. 준호는 책을 덮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진수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2분이 지났다. 진수는 책을 내려놓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7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바람 소리만 들렸다. 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확인하자.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꽂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화면에 파일 2개. 월럭. 뎃. 아들들에게. TXT. 준호는 텍스트 파일을 클릭했다. 아들들에게. 이 USB는 2018년에 주운 것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주인이 안 나타났다. 법적으로 우리 것이 됐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큰 돈이면 무서웠다. 너희가 확인해라. 너희가 주인을 찾아라.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 꼭 부탁한다. 아버지.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지갑 파일. 준호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손이 떨렸다. 클릭. 프로그램 실행. 로딩. 화면 전환. 비트코인 지갑. 잔고 표시. 숫자 4,998억 원. 준호는 숨을 멈췄다. 진수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뭐?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화면만 봤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500억. 진수는 0을 세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10억? 100억? 멈췄다. 형? 준호는 벽에 영정 사진을 봤다. 아버지. 온화한 미소. 작업복 차림.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진수가 벽에 기댔다. 법적으로 우리 거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500억. 반지하 월세 15만 원. 통장 잔고 27만 원. 작업복 3벌.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다. 하지만 서랍 속에는 500억이 있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신 채 진수는 천천히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준호는 창밖을 봤다. 회색 하늘. 비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돈의 진짜 주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지만 500억의 시작은 7년 전 그날 아침부터였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박재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0년째 같은 시간이었다. 일어나 세수를 했다. 물이 차갑게 손을 파고들었다. 작업복을 입었다. 문을 나섰다. 청담동까지 버스로 40분.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무거웠다. 6시 반. 아파트 단지 지하 집화장에 도착했다. 불을 켰다. 빗자루를 들었다. 쓰레기가 산더미였다. 오늘도 많네. 재미는 분리수거를 시작했다. 플라스틱, 종이, 비닐.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8시쯤 구석 더미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재미는 몸을 숙였다. 손을 뻗었다. 작은 USB였다. 검은색. 먼지가 묻어 있었다. 재미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누가 흘린 건가? 주머니에 넣었다. 일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재미는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하 방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확인해 봐야지.
하지만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다. 재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PC방 가자. 동네 PC방. 재미는 카운터에서 1,000원을 냈다. 1시간이요. 자리에 앉았다.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이 하나 떴다. 월럭. 뎃. 재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뭐지? 더블 클릭. 프로그램 실행 오류. 재미는 사장을 불렀다. 저기요, 이 파일이 뭔가요? 사장이 화면을 봤다. 아, 이거 비트코인 지갑 파일이네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요. 요즘 핫하잖아요. 재미는 몰랐다. 그럼 안에 돈이 있는 건가요? 지갑 파일만으로는 몰라요. 비밀번호 있어야 열 수 있어요. 재미는 화면을 다시 봤다. 주인한테 중요한 거겠지. 이건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재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USB를 뽑았다. PC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재미는 경찰서를 찾았다. 분실물 신고 창구 앞에 섰다.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렸다. 123번 고객님. 재미는 창구로 갔다. 분실물 신고하러 왔습니다. 뭘 주우셨어요? 그렇게 서랍은 닫혔다. 그리고 7년이 흘렀다. 2018년 10월. 재미는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들었다. USB를 서랍에 넣었다. 확인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큰 돈이면 어떡하지? 주인이 있을 텐데.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서랍을 봤지만 열지 않았다. 2019년 2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설 명절인데 집에 안 오세요? 바쁘다. 네. 재미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2019년 4월. 준호가 또 전화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왜? 계약직이라. 재계약 안 됐어요. 침묵. 당분간 생활비가. 얼마 필요해? 50만 원만. 재미는 통장을 봤다. 80만 원 남아 있었다.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재미는 서랍을 봤다. USB가 그 안에 있었다. 저 안에 돈이 있으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일기장을 펼쳤다. 준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USB는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 돈이 아니니까. 2019년 9월.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등록금 좀. 얼마야? 300만 원이요. 재미는 손을 멈췄다. 아버지, 보내줄게.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높았다. 감당할 수 있었다.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갔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다. 디스크가 심합니다. 수술 권합니다. 비용이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서랍 앞에 섰다. 손이 손잡이에 닿았다. 멈췄다. 뗐다. 아니다. 허리를 주무르며 침대에 누웠다. 일기장. 수술비가 없다. 참는다. USB는 여전히 서랍 속이다. 열지 않는다. 2020년 12월.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다. 아버지, 결혼해요. 축하한다.
결혼식 올 수 있죠? 물론이지. 아버지, 결혼 자금은 제가 마련했어요. 걱정 마세요. 재미는 눈을 감았다. 그래. 잘했다. 전화를 끊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2021년 11월 뉴스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서랍을 봤다. 저 안에 몇 개나 있을까? 10개, 100개?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계산하지 마. 알고 싶지 않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늙었다. 2022년 3월 준호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 손주 보러 오세요. 그래. 병원에 갔다.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다. 작았다. 빨갛게 울고 있었다. 재미는 유리에 손을 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었다. 2022년 9월 허리가 더 악화됐다. 걷기가 힘들었다. 일하기가 힘들었다. 관리사무소 팀장이 불렀다. 재민 씨, 괜찮으세요? 네. 허리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네. 가지 않았다. 2023년 1월 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폐렴입니다. 심합니다. 입원 권합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의사가 재민을 똑바로 봤다. 박 씨, 치료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민은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앞에 섰다. 손을 뻗었다. 멈췄다. 끝까지 열지 않는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2023년 2월 10일 재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이 거칠었다.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흔들렸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준호야, 진수야. 아버지는 용기가 없었다. 7년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너희가 대신 주인을 찾아다오. 꼭 부탁한다. 2023년 2월 23일 박재민은 세상을 떠났다. 68세 30년 청소부 통장 잔고 27만 원. 하지만 서랍 속에는 500억이 있었다.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은 두 아들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500억은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준호와 진수는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았다 떴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다음 날 오전 진수가 전화를 걸었다. 형, 만나자. 어디서? 아버지 집. 오후 2시. 두 사람은 다시 반지하 방에 있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진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멈췄다. 형, 솔직히 말할게.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진수를 봤다. 입을 열지 않았다. 법적으로 우리 거잖아. 침묵. 진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셨어. 6개월 지났고 완전히 우리 소유야. 준호는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는 주인 찾으래. 아버지는 금액을 모르셨어. 준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진수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형, 나 빚 있어. 2천. 준호가 진수를 다시 봤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사업 망했어. 진수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축하해. 근데 형, 나 무서워.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호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500억이면 내 평생이 바뀌어. 준호는 손을 뗐다. 나도 알아. 그럼, 그래도 아버지 말씀. 형도 돈 필요하잖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진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문에 이마를 댔다. 형,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자. 준호는 책상 위 일기장을 봤다. 손을 뻗었다. 만지지 않았다. 나 좀 혼자 있을게. 진수가 돌아봤다. 형, 나중에 연락할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그날 오후 준호는 법무법인으로 갔다. 사무실은 깨끗했다. 책장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변호사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2018년 습득, 경찰 신고, 6개월 후 소유권 이전, 500억. 변호사는 듣고 있었다. 메모를 하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했다.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써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원래 주인이.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건 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당신 양심 문제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준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법적으로는 내 거다. 하지만 발을 다시 옮겼다.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다. 준호는 영정 속 아버지를 봤다. 온화한 미소, 주름진 얼굴, 입을 열었다. 소리가 안 나왔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양심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다오. 준호는 일기를 덮었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숨을 천천히 쉬었다. 10초, 20초, 눈을 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응. 아버지 산소 가자. 산소 앞. 두 형제가 나란히 섰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주인 찾아주자. 진수는 묘비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진심이야? 응. 500억을? 응. 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기다렸다. 까마귀가 날아갔다. 하늘은 회색이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형 따를게. 고마워. 근데 어떻게 찾아? 경찰서. 다시 신고하는 거야. 진수는 묘비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아버지. 목소리가 잠겼다. 준호도 묘비 옆에 손을 올렸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주인이 7년간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았는지를. 하지만 주인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다음 날 오전, 준호와 진수는 경찰서 앞에 섰다. 건물은 컸다. 유리문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준호는 문을 밀어 열었고 진수가 뒤따라 들어갔다. 민원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번호표를 뽑았다. 147번. 현재 순번은 132번이었다. 두 사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진수가 손목시계를 봤다. 준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15분이 지났다. 147번 고객님. 준호가 일어났다. 진수도 따라 일어났다. 창구로 갔다. 경찰관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분실물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뭘 주우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2018년에 신고하셨던 건데요. 경찰관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성함이요? 박재민. 타자 소리. 클릭. 화면을 보는 눈. 아, 있네요. USB 1개. 비트코인 포함.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미 인계됐는데요. 2018년 9월에. 네,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들이마셨다. 50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손이 멈췄다. 얼마요? 500억입니다. 경찰관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뒤쪽으로 들어갔다. 준호와 진수는 서서 기다렸다. 다른 창구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3분 후 경찰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왔다. 계급장이 더 많았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문이 닫혔다. 네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상급 경찰관이 입을 열었다. 500억이라고 하셨죠? 네. 비트코인? 네. 400개입니다. 상급 경찰관은 진수를 받다가 다시 준호를 봤다. 법적으로는 이미 당신들 소유예요. 압니다. 그런데 왜? 준호는 가방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유언입니다. 주인을 찾아달라고. 상급 경찰관은 일기장을 펼쳤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방안이 조용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경찰관이 일기장을 덮었다. 안경을 벗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런 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2018년 3월 전후의 모든 분실물 신고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진수는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경찰관이 나왔다. USB 관련 분실 신고가 없어요. 그럴 리가. 비트코인으로도 검색했는데 없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키워드로 찾아볼게요.
경찰관이 다시 들어갔다. 30분 후 다시 나왔다. 컴퓨터 분실 신고 하나 있습니다. 준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2018년 3월 20일 이강민 씨 청담동 거주 컴퓨터 본체 분실 그 사람이에요. 진수가 말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습득 신고는 USB로 돼 있어서 매칭이 안 됐네요. 연락처 있나요? 있습니다. 전화 드려 볼게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을 켰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목소리가 약했다. 힘이 없었다. 이강민 씨 맞으십니까? 네. 경찰서입니다. 2018년에 분실 신고하신 건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그거 이미 포기했어요. 혹시 그 컴퓨터에 비트코인이? 침묵. 길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관이 준호를 봤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숨이 거칠어졌다. 진짜요? 진짜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오시죠.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경찰관이 스피커폰을 끄고 준호를 봤다.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부산에 사신대요. 준호는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문을 열고 들어올 그 남자가 이미 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2시간 후 문이 열렸다. 들어온 남자는 43세였지만 60대처럼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었다. 얼굴은 헬쑥했다. 뺨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옷은 낡았고 구겨져 있었으며 신발 한쪽 끈이 풀어져 있었다. 남자는 문간에 서서 방 안을 둘러봤다. 시선이 준호와 진수에게 머물렀다가 경찰관에게로 옮겨갔다. 저 이강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관이 일어났다. 앉으시죠. 강민은 천천히 의자로 걸어왔다.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강민이 고개를 들었다. 저희 아버지가 2018년에 당신의 유스비를 주었습니다. 강민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벌어졌다. 정말요?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검은색 USB, 흰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강민은 USB를 봤다. 손을 뻗었다. 멈췄다. 다시 뻗었다.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USB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민이 몸을 숙여주었다.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는 티슈 박스를 밀어줬다. 강민은 받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5분이 지났다. 강민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코를 훌쩍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7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수가 물 한 컵을 건넸다. 강민이 받아들고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다.
컵을 내려놓았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강민 씨, 이 USB가 맞습니까? 네.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이 노트북을 가져왔다. 강민이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이 떴다. 월럭. 뎃. 강민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지갑 비밀번호 아세요? 네. 강민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 틀렸다. 3번째에 성공했다. 지갑이 열렸다. 잔고가 표시됐다. 4,998억 원. 강민은 숨을 멈췄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준호와 진수는 조용히 지켜봤다. 강민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안 나왔다. 500억. 그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몸을 웅크렸다. 500억. 500억. 계속 반복했다. 경찰관이 일어나 강민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강민은 일어나지 못했다. 준호가 다가가 강민의 팔을 잡았다. 진수가 반대편을 잡았다. 두 사람이 함께 일으켰다. 강민을 의자에 다시 앉혔다. 강민은 한참 동안 울었다. 30분 후 강민은 진정했다. 물을 한 잔 더 마셨다. 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7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민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을 감았다. 떴다. 2010년에 비트코인을 샀어요. 장난으로. 목소리가 낮았다. 400개, 20만 원 주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잊어버렸죠. 컴퓨터에 저장만 해두고 2017년에 뉴스를 봤어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그때 생각났죠. 강민은 손을 멈췄다. 2018년 3월에 이사했어요. 컴퓨터 한 대를 따로 빼뒀는데 사라졌어요. 숨을 들이마셨다. 당시 계산해 봤어요. 36억. 36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수가 숨을 죽였다. 강민이 계속 말했다.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매일 그 생각만. 36억. 36억. 회사 그만뒀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떠났어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강민은 소매를 걷었다. 손목에 긴 흉터가 있었다. 2019년에 한강 다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다. 준호는 시선을 돌렸다. 경찰이 구해줬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죠. 지금도 약 먹어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강민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항우울제였다. 지금은 편의점 알바해요. 부산에서 하루 8시간.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43살인데.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7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준호는 강민을 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만약 확인했다면, 만약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진수도 강민을 보고 있었다. 두 손을 꽉 쥐었다. 강민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를 봤다. 근데 왜 돌려주시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꺼냈다. 강민에게 건넸다. 우리 아버지 일기입니다. 강민은 일기장을 받았다. 펼쳤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기록.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닦지 않았다. 계속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 꼭 주인을 찾아다오. 강민은 일기장을 덮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아니, 준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강민이 먼저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다. 준호와 진수는 강민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아버님은 성인이셨습니다. 강민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500억을 7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시고 말을 끝내지 못했다. 경찰관도 눈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민이 꺼낼 말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3일 후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서울 갑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3일 전과 달랐다. 좋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 준호와 진수가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강민이 들어왔다. 머리를 감았다. 면도를 했다. 셔츠는 깨끗했고 구김이 없었다. 다가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열어보세요. 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계좌이체 확인서였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 125억 원. 준호의 손이 멈췄다. 진수가 몸을 앞으로 숙여 함께 봤다.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님 보관료입니다. 강민이 말했다. 저희는. 준호가 서류를 밀어냈다. 받으세요. 강민이 다시 밀었다. 준호는 서류를 보다가 강민을 봤다. 강민은 눈을 마주쳤다.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큽니다. 아버님이 제 인생을 구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강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기부 약정서였다. 박재민 정직 장학재단 설립 약정서. 기부금액 100억 원. 준호가 서류를 읽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진수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다시 서류를 봤다.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듭니다. 가난한 학생들 위해서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돌렸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이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90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준호가 일어나 강민을 일으켰다.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강민의 눈이 붉어졌다. 세 사람은 서서 서로를 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머신이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테이블은 조용했다. 카페를 나와 인도에 섰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강민이 먼저 말했다.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드렸다. 잘 되실 겁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게 개어 있었다. 그리고 두 분도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부모님 집부터 사드릴 겁니다. 강민이 웃었다. 3일 전에 그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려고요. 늦었지만 누군가 돕고 싶어요. 아버님처럼. 준호는 강민과 악수했다. 진수도 악수했다. 연락하겠습니다. 강민이 돌아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 멈춰섰다. 뒤돌아봤다. 손을 들어 흔들었다. 준호와 진수도 손을 들었다. 강민이 다시 걸어갔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 산소에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산 능선이 검게 보였다. 묘비 앞. 준호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돌려 열었다. 잔에 따랐다. 묘비 앞에 올려놓았다. 주인 찾아드렸습니다. 진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500억 돌려드렸어요. 그분이 125억 주셨어요. 그리고 100억으로 장학재단 만드신대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다. 박재민 정직 장학재단이래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진수는 묘비에 손을 댔다. 차갑고 단단했다. 아버지, 저 이제 빚 갚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애기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보였다. 2개, 3개.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셨지만 가장 부자셨어요. 양심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산은 검었고 하늘은 깊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서울 시내 컨벤션홀. 박재민 정직 장학재단 창립식이었다. 무대 중앙에 아버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이 그 아래 펼쳐져 있었다. 양심이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객석이 가득 찼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강민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정장을 입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원고를 펼쳤다. 숨을 들이마셨다. 박재민 선생님은 목소리가 울렸다. 준호와 진수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진수는 천장을 보고 있었다. 강민이 계속 말했다. 30년 청소부, 500억, 7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음. 객석이 조용했다. 기침 소리도 없었다. 강민은 원고를 내려놓았다. 준호와 진수를 봤다.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준호는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이 무대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손을 내밀었다. 준호가 잡았다. 악수가 길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6개월 후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앞 진수가 서 있었다. 작은 아기가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다. 이름표에 적혀 있었다. 박재민.
진수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갑고 단단했다. 아기가 눈을 떴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아내가 옆에 섰다. 할아버지 이름 좋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깜빡였다. 다시 깜빡였다. 아기가 하품을 했다. 다시 눈을 감았다. 진수는 유리창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다. 작은 서점을 열었다. 동네 끝자락,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간판에는 재민 책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웠다.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첫날 손님이 3명 왔다. 둘째 날 2명, 셋째 날 1명.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렸다. 중학생이 들어왔다. 교복이 낡았다. 운동화 한쪽이 터져 있었다. 학생은 책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수학 참고서를 집어들었다. 가격표를 봤다. 다시 꽂았다. 준호가 다가갔다. 그거 필요해? 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돈이. 가져가. 네, 공짜야.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아. 학생은 눈을 크게 떴다. 책을 받아들었다. 허리를 깊이 숙였다. 뛰어나갔다. 준호는 창가로 가서 학생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창밖 하늘은 맑았다. 1년 후, 준호와 진수는 다시 산을 올랐다. 봄이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공기는 따뜻했다. 아버지 산소 앞. 진수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기 재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묘비 앞에 세워놓았다. 손주예요. 준호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묘비 앞에 올렸다. 서점 열었어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진수가 묘비를 손으로 닦았다.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다. 문질렀다. 깨끗해졌다. 장학재단 잘 되고 있대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매일 아버지 생각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새가 날아갔다. 진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준호는 묘비를 봤다.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응. 가끔 생각나긴 해. 500억. 나도. 후회는 안 해. 나도.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일어났다. 준호도 일어났다. 가자. 응.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묘비 앞에 사진 한 장이 남았다.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아기가 웃고 있었다. 3년이 더 지났다. 박재민 정직 장학재단은 327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그중 한 명은 의사가 되었고 한 명은 변호사가 되었으며 여러 명이 교사가 되었다. 강민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서 일한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눈은 밝다. 준호의 서점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가난한 학생들이 찾아온다. 돈을 내지 않아도 책을 가져갈 수 있는 곳. 손님은 많지 않지만 준호는 매일 문을 연다. 진수의 아들 재민이는 4살이 되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하는 법을 안다. 할아버지. 아직 발음이 서툴지만 매번 정확하게 말한다.
청담동 아파트 지하벽에는 동판 하나가 붙어 있다. 이곳에서 박재민 씨가 30년간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직함을 기억합니다. 500억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양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매일 조용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아래 빨간 버튼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